안녕하세요.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임진선입니다. 유성만리 유학의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이었습니다. 현대시대 유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유학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유학 전공자, 유교 관련 단체, 전통문화와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균관 청년유도회 경남본부 이정영 회장님을 모시고 자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성균관 청년유도회 경남본부장 이정영 인사드립니다. 오늘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부와 2부에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1부에서는 이정영 회장님의 인생 철학과 활동에 대해서, 2부에서는 성균관 청년유도회 경남본부 역할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이름이 길어서요. 지금부터 청유 경남본부라는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장님에 대한 프로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고요. 삼성출판사를 거쳐 우체국장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으며 퇴임 후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 두산건설 등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유림으로서는 2015년 6월에 성균관 진사교육을 받으시고요. 성균관 석전교육원에서 인성예절외래 강사, 법무부 거창구치소 교정위원, 교육분까지요. 인성교육 강사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유도회 활동으로는요. 1998년 3월에 당시 우체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성균관 청년유도회 거창지부에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2013년 1월에 성균관 청년유도회 경남본부장으로 취임하셔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회장님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청유 경남본부에 출입하시게 된 계기와 배경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 40쯤 되었을 때입니다. 거창향교 앞을 지나는데 도포 차림에 유건 쓴 유자들의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바른 자세와 중한 걸음을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들의 부드럽고 가볍지만 정중한 움직임은 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마침 저는 불혹에 접어들었고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에 곧장 가입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경전을 접하게 되었고 시간이 주어지는 한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공부하여 쌓은 지식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는 뜻을 마음에 새기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년유림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도포 차림에 유건을 쓴 유림들을 만나며 유림 활동을 이어오셨군요. 회장님께서는 거창 한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거창향교는 1983년 8월 6일, 그러니까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30호로 지정된 곳으로 조선 태종 15년에 현유의 위패를 봉안하고 배향하며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서 창건된 곳입니다. 대성전은 1415년에 설립되었고 현감 서의가 1572년에 중건하였으며 현감 장문한이 명륜당을 건립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창향교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23년에 다시
대성전의 중건을 시작으로 1748년 도유사 김천분이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성전과 명륜당, 동제, 서제, 춘풍루, 교직사 등이 있는데요. 정면 3칸과 측면 2칸의 맞배 지붕으로 된 대성전에는 오성, 그리고 송조 6현, 공문 10철, 동국 18현 해서 39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거창향교는 지역민들에게 바른 예의, 예절과 지역민들의 유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고요.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우체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유교권에 있지 않았을 때 유교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거창은 소도시입니다. 동네 어른이 집안 어른이기도 한 곳인데요. 매일 만나 담소를 나누는 집안 어른들은 대부분 유가 출신으로 유교의 정신을 행하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향교에 출입을 하거나 본격적으로 유교를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 분들을 통해 저는 어릴 때부터 간접적으로 유교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 됐죠. 그러다가 출판사에서 일을 할 때 논어를 잃게 되었는데요. 공부자의 철학은 권력욕이 아닌 진정한 삶의 주체가 되려는 의지에서 나온다는 구절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유림 활동을 하지 않은 시기였으나 그때 저는 어설프게나마 경전을 읽으며 유교의 바른 뜻을 새겨보려 했습니다. 그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에 이르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오랜 전부터 이미 유학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체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청유 거창지부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럼 거창지부가 거창향교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별도의 단체인가요? 향교와의 관계는 또 어떤 건지 또 궁금합니다. 네, 대한민국 성균관 청년유도회의 역사는 올해로 47년에 이릅니다. 1976년에 창립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시군 지부에서는 지역민의 교화와 교육, 전통 개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유거창지부는 거창향교 소속이 아닌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산하에 있습니다. 지역의 향교와 청유는 활동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향교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향교의 제반 업무와 지역민들의 유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면 청유는 전국을 중심으로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고 현 시대에 맞춰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유림 단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회장님께서는 2015년에 성균관에서 진사 교육을 받으셨고요. 시험 후 진사에 임명되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받게 되셨고 또 받아보셨으니 어떠하셨는지 소감을 엿듣습니다. 네, 유교 신문을 받아보는 중에 성균관 진사 자격과정 교육에 대한 안내문을 읽게 된 게 그 시작입니다. 마침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을 때라 저는 바로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작할 당시만 해도 필수 과목의 하나인 사례, 그러니까 관혼, 상제를 있다고 자신했는데 막상 교수님께 강의를 받으니 제가 모르고 있던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배운 내용을 복습을 했고 저절로 학구열이 올랐습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로
진사에 급제했는데 당시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교육받은 내용들은 유림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 지식들을 후학들에게 잘 전달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균관 석전교육원에서 인성 예절 분야 외래 강사 자격을 취득하셨고요.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석전교육원의 인성예절 강사는 인성예절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입니다. 저는 2017년에 장원으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의 재건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며 현재까지 인성예절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전국의 향교와 서원, 간혹 회사로 출강하고 있고 수강생들에게 바른 도덕과 예절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장원 굿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서 석전교육원 외 지역에서 법무부, 거창구치소, 교정위원, 교육분과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인성 예절 분야를 교육하고 계신데 얼마나 활동을 하셨으며 또 현장에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인성, 예절 교육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현장의 소리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거창구치소는 올해 2023년에 개청했습니다. 이곳에는 각 종교,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위한 법당, 예배당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감자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에 따라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관점에 따라 유교를 종교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감자들에게 유교를 바른 마음가짐과 실천 방안이라는 기준으로 다가가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에 있는 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수감된 방에 있으면은 답답하니까 강의를 듣고자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하기도 하고 흥미를 잃은 눈빛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성현의 말씀과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인의 일화와 음악으로 연결하여 설명을 하면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수감자들이 유교를 삶의 지혜라는 방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의 그 일화와 음악으로 연결하는 강의를 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유림으로 살아오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 또 간단하게 여쭙습니다. 네, 사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네, 제가 수감자들의 교화를 위해서 나서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사람이 친해지는 데에는 서로의 얘기를 나누는 게 시작인데 저와 수감자들은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다친 채 시간만 보내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었고 제가 그들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첫 강의는 용서를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요. 논어 15편 위령공 23장입니다. 자공이 문할 유일언이 가히 종신행 지자호이까 자왈 기서호인저 기소불욕을 불시어 인이니라. 네, 자공이
서성인 공자에게 한 말씀으로서 평생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제자인 자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용서일 것이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며 저는 수감자들에게 여러분이 이곳을 나간다면 또다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정성껏 보내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곳에는 무조건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강의를 듣던 제소자 한 분이 필기를 시작하셨는데요. 저에게 공자님 말씀을 다 적을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조금 후에는 다 적었다며 고맙다고 했고 앞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강의실의 제소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성현의 말씀과 진리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설사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말씀 하나로 사람을 감탄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무척 뜻깊은 순간이었고 그들의 삶을 밝힐 빛으로 유학이 쓰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유교면 무륜이라. 가르침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어 15편 위령공 38장에 있듯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선하든 악하든 필요하면은 가르쳐야 된다라는 뜻으로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는 아니라 일러주는 겁니다. 네. 네. 감동적이고 또 귀한 경험, 또 보람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회장님만의 유기적 가치관 또는 인생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유림에 대해 모를 때 논어의 배운다라는 뜻의 학에서 시작해서 안다, 알다라는 뜻의 지자로 맺는 가르침, 배워서 아는 방법을 제시하는 논어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몇 권의 경전을 읽었다며 내세우지 않고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에서 배울 것이 넘친다는 하심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말 그대로 아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계속 정진할 것입니다. 네, 성균 청년 유도회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청년 유림이 나가야 할 길 또는 오늘날 청년 유림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성균관 청년유도회는 정통 유림의 한 축으로 47년의 세월 동안 공부자의 해안을 바탕으로 우리 결의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대 물질 문명의 발전 속에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인의 예지의 가르침으로 중심을 잡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시대 정신을 담는 모범 답안을 제시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릭으로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여러 난관 앞에서도 청년유림의 기계와 열정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유도회원 모두가 유림과 시대의 변화 사이에서
징검다리가 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속에서 유학이라는 우수한 학문과 정신이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네. 현재 유림사에는 일찍이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젊은 유림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청년 유림들의 평균 연령도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 유도회에는 젊은 유림 회원들 늘리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유림 사회의 고령화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와 같습니다. 윗세대를 이어주는 아래세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각 향교의 삭망 분향에 참여하는 청년 인원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많고 청년 유림의 막내 회원이 60대인 곳도 많습니다. 30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40, 50대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유림 회원들을 늘리는 방안으로 첫째는 유교의 중흥을 위해 전국 대학생 유도회를 발족시켜야 하며 둘째는 사회인으로 자리 잡은 청년들의 심신의 수양과 힐링을 위한 캠페인, 동호회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었던 대학생 유도회 발족에 관해서 잠시 더 이야기를 붙이면 전국의 대학교가 한 400여 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가 있는 지역의 시군 지부에서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전통 혼례를 하는 젊은 분이나 아니면은 성년례를 할 때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등록을 시켜서 대학생 유도회를 발족시키면은 전국적으로 굉장한 많은 회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음이 지치고 또 괴로울 때 종교를 찾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지닐 바른 마음가짐을 우리 유림이 청년들에게 제시한다면 젊은 청년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미래의 유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해 주실 만한 회장님만의 유교 정신을 소개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맹자의 그 사단입니다. 인의 예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마음씨인데요. 인에서 우러나오는 척은지심, 남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의에서 우러나오는 수호지심, 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고, 예에서 우러나는 사양지심, 겸손히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지에서 우러나오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를 항상 마음에 새긴다면 자신의 바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회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대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오늘 이정형 성균관 청년유도회 경상남도 본부장님과 함께한 1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요. 활동하고 계신 활동 내역과 단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